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장안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응용력, 실전 문제 적응력을 한 단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젖장이 -30, 공짜가 3인 등차 수열에서 12항을 구해달라. 등차 수열의 일반항,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군요. a 플러스 n-1d 이렇게 학습을 하셨죠. 혹은 dn 플러스 a-d 이렇게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n의 1차식이다. 1차 계수가 공차다. 이런 형태까지 학습이 되어 있다면 조금 더 정밀하게 공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저는요, 요 밑에 옆에 써져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저 아래쪽 걸 이용하는 형태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3엔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초항이 -30이니까 1을 대입하면 플러스 3인데 어떻게 보면 -33을 만들까요? -30을 만들까요? 해서 -33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항을 대입하니까 12를 대입하면 36이 되나요? 자,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3 결과가 나왔습니다. 됐죠? 등차수열 일반항 정도니까 다들 잘 공부가 되어 있으리라 좀 믿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제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좀 정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메모한 게 있는데, 자, 이 메모하는 부분들 좀 더 정확하게 좀 잘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2번 들어가겠습니다. 두 숫자 8과 216 사이에 두 개의 양수를 집어넣어서 전체가 등비수열이 되도록 하였다. 8 사이에 a와 b를 집어넣고 8과 216 사이에 대입해서 이렇게 4개의 숫자가, 자, 이런 것은 항상 항 개수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등비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하기 가는 거니까 풀이 원리가 곱하기와 나누기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나누게 되면 r 세제곱이 되니까 216을 8로 나누게 되게 되면 r 세제곱 돼서 나누기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8이 16에다가 7, 8이 56 이렇게 됐습니까? 자, 27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공비가 3 이렇게 처리돼서 공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요 A하고 B 관계는 좀 뭐가 되겠습니까? 자, A는 AR이 되겠고 B는 AR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AR 제곱에서 AR을 빼라. 자, 물론 이제 이 A는 이제 8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A가 문제 주어진 A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형태를 쓴 겁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은 8R 공통의 R-1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R도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니까 8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러면 6, 8, 48 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결과 또 나왔습니다. 자, 항상 이 부분에서 항수 조심. 지금 두 개 넣었으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건데, 다른 문제 풀이할 때는 이곳에 이제 n개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되면 전체는 n 플러스 2개다. 말로는 n 플러스 2개라고 하는데 실제 수식을 썼을 때 n 플러스 2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들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조심해서 풀이를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풀어야 될 문항은 세 번째 문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이,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이 이렇게 된 이제 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 합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공부했다면 좀 더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론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AR에서 AR의 n-1승까지 n개를 썼고요, 연결해서 AR의 n승에서부터 AR의 2n-1승까지 이렇게 썼고요, AR의 2n승부터 AR의 3n-1승까지 이렇게 또 n개를 맞아 썼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써져 있는 이 부분은 R의 n승을 공통으로 이렇게 꺼내놓고 다시 쓰게 되면 AR 이렇게 해서 쭉 쓰게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이 이쪽에 써져 있는 이 SN 부분하고 똑같아요. 여기 이제 다 이렇게 다 합하면 SN이라고 했을 때. 됐습니까? 자, 여기는 R의 2n승까지 꺼내게 되면 여기도 똑같게 되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부분을 합을 이제 SN이라고 해주면 그 다음 합은요, SN 곱하기 R의 n승 되겠고요. 그 다음은요, SN 곱하기 R의 2n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은 이 n개씩 합한 이 결과도 등비수열이 되는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이제 학습이 되어 있으면 이제 문제풀이를 좀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S3이 21 주어져 있고 S6이 주어져 있는데 이 S6이 S3에다가 1 플러스 R의 세제곱 이제 이렇게 처리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189에 21, 1 플러스 R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제 이게 약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9로 약분이 되는 거니까 R은 2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공비가 2 나왔을 때 S3라고 돼 있으니까 S3 21이라는 것은 A의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A의 1 더하기 2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A 값은 3 해서 초항하고 공비를 좀 더 수월하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실제 풀이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니까. 자, 이때 이제 S10, 10항까지 합을 구하라. 이건 이제 합이 연관성이 없는, 뭐 9항까지였으면 좀 더 좋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건 합공식을 써야 되겠습니다. R-1분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 등비실 합공식이고, 공비가 2였으니까 처리가 됐고, 그러면 2의 1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자, 1024에다가 1023이 되겠네요. 와우. 됐습니까? 그러니까 3069 이런 형태로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좀 점검해야 될 요소가 좀 존재합니다. 자, 등비수열에서 제가 등비수열을 n개만 쓴 게 아니라 쭉 연결해서 3n개를 쭉 연결해서 썼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식의 특징은 자, 요만큼 공통을 끌어 집어내면 자, 앞에 써 있는 이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 아래 2n스 그리면 또 똑같은 부분. 자, 그래서 합을 했다고 해주면 sn. 자, 근데 그 다음 합은요. 자, 똑같은 SN에다가 이제 RN승을 이렇게 곱하기 한 이런 모양, 그 다음 이런 모양. 그래서 합한 이 덩어리가 무엇을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룬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S2N을 구하려면 이렇게 두 개만 더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S6을 구할 때 S3 공통에다가 1 플러스 R의 세제곱. 자, 이런 부분들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쉽게 처리하는 이런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좀 학습을 좀 잘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그런 정보, 좋은 정보, 공부 좀 잘 하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다뤄야 문장은 4번이 되겠습니다. 와우, 탄젠트. 야, 이건 여러분들 좀 무시하는 처사인데, 자, 그래도 좀 볼까요? 탄젠트는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서 탄젠트 4분의 파이 해주면 되겠고, 4분의 파이가 45도인데 탄젠트 45도, 이거 1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 자, 이건 좀 너무 무시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30도, 45도, 60도, 뭐 0도, 90도, 뭐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이죠. 뭐 가장 기본이 이쪽. 자, 6분의 파이일 때, 4분의 파이일 때, 3분의 파이일 때의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에 대한 특수각들을 뭐 기본적으로 학습을 좀 잘 해주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형태. 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소를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이 정도는 진짜 웃으면서 풀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5번이 되겠습니다. 수열 A1 주어져 있고, 우와, 점화식이 주어져 있네요. 귀납적으로 정의할 때 사항을 구해달라. 사항이니까 그냥 구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항은 1항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3, 8, 24 더하기 1해서 9 구하면 되겠고, 3항은요, 또 이제 2항을 또 대입하니까 3, 3은 9 더하기 1해서 4 처리되겠습니다. 저 곧바로 상황 구할 수 있는데요. 자,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4 더하기 1 처리해 주니까 3분의 7. 자, 요 상한 형태의 점화식이 나왔다고 해서 쫄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 대입하면 처리가 가능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 이제 원래 점화식을 제대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대입해가는 거니까 처리를 잘 할 수 있겠죠. 자, 5번 마칩니다. 이번에 할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 SN이 주어져 있는데 싫어하는 로고가 나와 있네요. 자, 일반항을 구해서 뭐 이렇게 처리를 하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구해야 되겠습니다. 로그 2에 가로 열고 SN 플러스 5는 이퀄 N 플러스 2다. 지수로그 정의 형태니까 그냥 구하면 되겠는데요. 자, 2에 N 플러스 2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SN은 2에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5다. 다시 처리해주면 4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곳에서 이제 살짝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생긴 모양으로 봐서는 R의 n승 이런 형태꼴이니까 등비수열 모양이 되는데, 사실은요 등비수열의 합을 하게 되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자, 이걸 좀 전개를 해보게 되게 되면, 자, 이렇게 개수가 같으면서 부호가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모양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자, 이곳에
4인데 이쪽에 마이너스 5돼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어긋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등비수열 합계통이긴 한데 정상적인 수열이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때 이거 어떻게 들으냐? S1 이퀄 A1이니까 이걸 좀 따로 구해야 되겠죠? 대입하면은 8-5에서 이제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은 SN 빼기 SN-를 해주면 이제 AN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2의 n 플러스 2제곱 빼기 2의 n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5는 상수 부분을 뭐 써야 뭐 열심히 지워지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2의 n 플러스 1제곱에서 2 마이너스를 공통 이렇게 처리되니까 2의 n 플러스 1제곱해서 구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n이 2보다 성립한다. 이렇게 좀 알아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해서 이제 일반항을 구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계산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1항부터 9항까지 곱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1항이 규칙에서 어긋나는 거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겠고, 2항부터는 2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하니까 3, 4 차곡차곡 해서 나중에 9를 집어넣으면 1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 계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의 지수 부분을 열심히 계산해야 되는데 3부터 10까지 합은 1부터 10까지 합이 55였습니까? 55에서 3을 빼니까 5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아니 뭐 그냥 등차수열 합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의 1제곱. 자, 그러면 이제 PQ가 나왔습니다. 52-1에서 51 이렇게 답해야 되겠습니다. P-Q 되죠? 자, 맞는 거죠? PQ, PQ에서 자, 51 이렇게 이해됐지? 됐죠? 자,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자, 이 문제는 무엇만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 키포인트 부분 등비수열의 합 형태가 자, 이렇게 개수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된 일이 모양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자, 그렇다면 초항은 따로, 그 다음에 구한 일반항은 2항부터 성립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을 다뤄가는 게 6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하셨죠? 자, 정확하게 풀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7번이 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세 실근, 그러면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일반적으로 놓고 풀어야 되는데 이것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자, 그럼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근은 어떻게 놓아야 되느냐? 자, AR 제곱 이렇게 놓고 풀이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형태대로 이 세 개를 더하면 A 공통의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이렇게 쓰겠고, 그게 이제 뭐 14 처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K 있으니까 나중에 하고 알파 베타 감마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세 개를 곱하기 해주면 A 세제곱 R 세제곱이니까 AR 전체의 세제곱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64 처리되는 거니까 AR은 4다라는 결과를 또 얻어낼 수 있겠고요. 자, 결과 두 개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드디어 이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형태를 해야 되는데, 자, 곱하기 해주면 A제곱 R에다가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A제곱 R제곱에다가 이렇게 곱하기 해주니까 A제곱 R 세제곱. 그러면 A제곱 R이 공통이니까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요 식을 이제 현명하게 쓰면 어떻게 쓸까요? AR에 A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이렇게 쓰겠습니까? 왜 이렇게 썼을까요? 자, AR 위에 계산해 놨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맨 처음엔 14 이렇게 계산되어 있죠. 4, 4, 16에 5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산이 서로 연관성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산수를 했을 때 이렇게 처리했는데, 자, 이게 제가 이제 효율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 보이시죠? 그럼 위에 계산한 거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지금 일단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런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이런 연관성을 잘 이용해서 계산하면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계산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요, 계산이 좀 살짝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자,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제가 좀 도움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이용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탄젠트 관련한 해설이 나와 있네요. 오는 것을 골라라. 와, 일반적으로는 사인 코사인만 많이 나오는데, 자, 탄젠트가 나왔습니다. 최대값은 3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가는 게 가장 기본 형태 꼴인데, 최대값, 최소값 일반적으로 없죠. 범위가 주어지면 있을까? 최대값, 최소값 뭐 이거는 말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기를 물어봤네요. 자, 원래 탄젠트 주기는 파이가 되는데, 자,
x좌표의 계수가 2분의 1 이렇게 써 있으니까 주기가 2파이가 되겠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디귿은요. 그래프에다가 좌표를 뭐 대입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파이? x에다가 열심히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럼 이게 4분의 파인데 4분의 파이면은 탄젠트 값이 1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3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파이, 3 지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점근선. 와우. 원래 점근선은요. 저희가 이제 2분의 파이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돼서 이제 주기마다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n 파이 그 다음 플러스 이제 2분의 파이 뭐 이런 형태의 계통을 이제 열심히 이제 표시를 해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바뀌어서 주기가 2파이 계통이 됐으니까 2파이 계통에서 이제 곱하기 열심히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이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행이동 이루어진 부분을 이제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자,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2분의 x 빼기 4분의 파이 이렇게 된 부분은 2분의 1을 꺼내게 되면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니까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2분의 파이에다가 평행이동한 2분의 걸 이제 이쪽에 이제 더하기를 해서 그럼 파이 계통이 되면 그냥 여기다 이렇게 추가해서 간단하게 표시해야 되는데 여기 갑자기 뭐 4분의 3파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거 그냥 평행이동 안 한 2분의 파이 계통에다가 이 평행이동 안 하고 4분의 파이 이런 거 그냥 더하기 아니라 해서 이제 착각하라. 틀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탄젠트의 좀 독특한 성질은 뭐 점근선 이런 부분이니까 아마 OX 문제가 나오면 점근선이 꼭 포함될 텐데 지금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탄젠트 그래프도 공부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8번 이론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9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사인의 문자 A, B, C 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을 때 곱을 구해달라. A 양 아주 중요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원래 A 값은 최대 최소 이런 부분들에 관여가 되는 거죠. 즉 진폭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그림을 보니까 플러스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2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A 절대값이 이렇게 처리되는데 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는 가볍게 2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쉽게 하나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주기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또 똑같으면 2배를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그냥 됐습니까? 아하, 그럼 똑같은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가볍게 처리되겠습니다. 원래 주기는 2파인데 이걸 B로 나눠야 되는데 원래는 정확하게 B의 절대값이요. 근데 그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라고. 근데 B가 또 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B 값도 또 역시 얼마로 계산되겠습니다. 2로 계산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함수식을 좀 완성해 볼까요? 2 사인 2x 처리된 거죠. 2x-c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이 c 값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행이동이 살짝 좀 곤란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가볍게 이렇게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2 사인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2 파이 빼기 c인데 이 계산 결과가 0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사인 값이 0 돼야 되니까 3분의 2 파이 마이너스 c 이 값가 0이 되거나 혹은 뭐 파이가 되거나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습니까? 2파이 되거나 뭐 이런 형태의 값을 구해가야 되겠죠? 자, 이때 이제 c 값을 보게 되면 이제 3분의 2파이가 그 중에 하나인데 문제의 조건 자, c 값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c 값의 범위 조건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부 다 구할 것 같습니다. A, B, C 값을 곱을 해달라. 그러면 3분의 2, 8파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3분의 8파이 되죠. 자, 문제의 조건에 맞는 부분 형태로 처리하는 부분만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각함수 그래프를 배우게 되면 반드시 좀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공부들을 좀 확실하게 잘 해줘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A 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t 이런 형태가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건데 최대 이런 형태가 되면 a 절대값 플러스 t 이렇게 되겠고 최소 이렇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a 절대값 플러스 t 이런 모양이요. 그 다음에 주기 이렇게 되면 이제 2파이를 b의 절대값으로 나누고 뭐 이런 형태들이 기본적인 모양 형태가 되는 거니까 기초 이론 학습 부분 다시 한번 확인 잘 하시고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리고
능력 갖춰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0번이 되겠습니다. 삼각부등식. 그냥 이거로 끝인가요? 우와, 너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원 그리고 사인은 단위원에서 y값에 해당하는 거니까 y값 이렇게 딱 표시해주면 그거보다 큰 범위다. 그럼 여기가 되니까 각도 여기서 쫙 됐습니다. 이곳이 알파, 이곳이 베타 이렇게 처리돼서 각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공부하신 부분요. 이렇게 이제 2분의 1 처리해서 각도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이 파일을 넘어가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대칭성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합하면 그냥 가볍게 파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삼각부등식이 상당히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1번이 되겠습니다. 삼각형에서 BC 길이 주어져 있는데 특이하게 각도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각도를 열심히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파이입니다가 특징인 거죠. 그럼 이제 B 더하기 C 이런 부분 나오면 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좀 대입해서 식을 좀 다시 봐라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파이 빼기 2분의 2 위에다 파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각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인 2분의 파이를 빼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고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a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럼 2, 4분면인 걸요? 2, 4분면에도 사인 값은 큰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 코사인 2분의 a 이렇게 처리된다는 부분이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값이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는 2분의 a 이 각도 자체가 우리가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각도라는 것은 3분의 파이가 되겠다 해서 각을 제공해주는 그런 문제 형태.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삼각형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ABC 각이 3분의 파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BC 길이 BC였죠. 제가 제대로 본 거죠. BC 길이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A분의 A는 이꼴 2R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A 값이 2는 이꼴 2R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이 루트 3분의 2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넓이. 자, 그럼 파이 r 제곱이니까 3분의 4, 3분의 4 파이 이런 형태를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지금 이 문제 풀이에서 좀 우리가 좀 살짝 당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맨 처음에 이제 이 각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좀 당황할 수 있는 건데, 삼각형이니까 합이 이제 180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 그러면 뭐 간단한 요 모양 만들어서 각 변환해서 우리가 이제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됐습니까? 이런 부분 좀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잘 처리되면 되겠고요. 외접원 나왔다는 얘기는 당연히 사인 법칙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학습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정확하게 잘 풀 수 있도록 복습 좀 해가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fx 루트 안이 좀 복잡하죠. 자,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작은 것부터 차례로 열심히 구해가지고 또 더하기 위해서 함수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루트 안쪽이 1 마이너스 큰 틀에서 보면 사인 제곱으로 되어 있네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죠. 물론 이제 각도를 쓰면 되고 와우 괜히 폼 잡았군요. 자, 그러니까 fx라는 것은 간단하게 처리해주면 바깥으로 풀려야 되니까 코사인 2파이x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가 이제 k 해가지고 결과 같다를 풀어달라. 그럴싸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k 값이 0과 1 사이니까 삼각 b 값이 나오겠고 여기 x 값도 범위가 0, 1이니까 각도가 뭐 한 바퀴 이내에 들어가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삼각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니까 단위원을 그려서 코사인은 x 값이니까 자 k 마이너스 k 그어서 각도들이 이렇게 4개가 생기는데 자, 이 부분이 바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코사인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리셔가지고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셔서 k 마이너스 k 모양이 이쁘지 않네요. 자, 이렇게 그려서 생기는 이 각도를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자, 각도들을 좀 이제 더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세타 그러면 여기가 이제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고 여기가 그러면 파이 플러스 세타 여기가 그러면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각 2파이 x라는 것은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 파이 플러스 세타,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물론 이제 x를 구해야 되니까 요 각도들은 이제 나중에 2파이로 나누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각도들을 구해서 이제 2파이로 나눈 값들은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이렇게 나올 텐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풀려면 지금 합을 해야 되거든요. 합을 하고 이제 또 3으로 나누기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부분들을 한번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x 이제 합들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2파이 이렇게 나누기는 좀 돼야 되는 거고요. 이 각도들은 이제 열심히 더하게 해주면 됩니다. 더하게 해주면 되니까 그냥 여기다 처리하죠, 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이, 2파이 이렇게 돼서 이제 4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우. 그러니까 이 네 개, 이 각의 합이, 여기 또 약분 이렇게 소거가 되는 거니까 2가 처리가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합이 이제 2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F에다가 이제 3분의 2를 이제 대입을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3분의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각도가 코사인 2파이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2파이 x 자리에 3분의 1을 이렇게 대입해서 절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코사인 3분의 4파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파이. 그러니까 답이 얼마가 나오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제 절대값을 처리해 주는 거니까 2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2분의 1 있겠죠. 자, 어디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가요? 맨 처음에 절대값 처리해서 이렇게 풀리는 부분들은 그냥 무난할 것 같고, 삼각 방정식을 풀어서 4개의 근을 이렇게 되는데 그래프에 익숙하신 분은 축을 이렇게 잡아서 그래프를 그려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단위원으로 가능하면 단위원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이렇게 처리해서, 단위원이 이제 대칭성이 더 눈에 확연하게 잘 보이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이는 이제 나누기 해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나온 이런 각도들을 열심히 이제 4개를 이제 우리는 합을 해야 되니까 합 모양을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정도면 이제 흐름 틀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쭉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데, 이제 삼각 방정식의 이런 부분들이 좀 낯설게 되게 되면 조금 이렇게 뭐 변형돼서 뭐 각도가 뭐 평상시 뭐 2개 나오다가 뭐 4개 나온다든지, 뭐 여기 부분에 조금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돼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좀 당황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조금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실력을 좀 빨리빨리 갖춰야 되겠습니다. 12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13번이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 서로 다른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P항, Q항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문자로 항 넘버가 주어져 있어서 좀 곤란스럽죠. 자, 그런데 뭐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2P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고, P항이 2Q 플러스, 문자가 좀 장난도 쳤네요. 자, 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Q 마이너스 P에 D 이렇게 항 넘버 차이만큼의 공차가 생기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공차가 소거해서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공차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한 형태로 대입하면 되죠. 위에 것을 하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QA 플러스 Q 마이너스 1D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공차. 근데 공차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2P 플러스 이렇게 나와서 초항이라는 것은 이제 이항시켜주면 되겠죠. Q 플러스 Q 마이너스의 2배에다가 더하기 2P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좀 정리가 됩니다. 2배의 P 플러스 Q 해가지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초항도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초항과 공차를 더하게 해달라. 초항 구했고, 공차는 아까 마이너스 2가 됐었나요? 자, 그러면 이 둘을 우리는 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A 플러스 D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2배의 P 플러스 Q 이렇게 처리해주고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에 있죠.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지금 연습이 좀 잘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무슨 일을 벌이게 되냐면, 요 형태를 또 아까 우리가 알아보는 것처럼 A 플러스 Q 마이너스 1D, 또 밑에 있는 식을 A 플러스 P 마이너스 1D 뭐 이렇게 해서 빼기를 하셔도 이제 똑같은 과정 된다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잘 한다면, 자, 이 항 넘버 차이 곱하기 공차 이렇게 해주면 이제 자연스럽게 좀 처리가 된다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식 자체가 이제 어렵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런 개념이 없다면 물론 이제 산수를 지금 우측에 살짝 메모한 것처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지만 아이디어 자체를 곧바로 내지 않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지만 자 이렇게 항 넘버 차이의 공차 그럼 이제 두 수의 차이 형태 차를 구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부분들을 자 됐습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자 이게 곧바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 바람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14번이 되겠습니다. SN이 이렇게 나왔다. SN이 N의 2차식이 되면서 상수항이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이런 부분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이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좋군요. 자, 그러면 이제 SN에서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AN을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4n이 처리가 되겠고, 맨 처음에 2배 해주면 됩니다. 이차계수의 2배를 해주는 게 공차니까. 됐습니까? 자, 초항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0 처리해주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그 다음 또 뭐죠? 2, 6, 또 4를 더 이렇게 10, 이렇게 가는 이제 뭐 등차수열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항이 시그마 A의 3K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계산해야 될 게 시그마 A의 3K 마이너스 1, 뭐 이런 항이 되겠습니다. 등차수열인데 3칸씩 건너뛰는 이런 형석이라면 공차가 이제 뭐 12배까지 가야 되나요? 12K 이런 형태가 돼야 되고 1 집어넣게 되면은 초항이 뭐가 되겠습니까? 4항이 되나요? 와, 그럼 4항이 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1 집어넣으면 4항, 1, 2, 3, 4항 맞나요? 4항을 집어넣으면은 16에 6 나오는 거니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 1 집어넣으니까 1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자, 6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6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됐고요. 요게 1 집어넣게 되면 2항 이렇게 처리돼야 되죠. 자, 그러면 시그마 여기도 12K가 되는데 12그마 써야 되겠죠. 자, 여기는 초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집어넣으면 2항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지니까 마이너스 14 이렇게 처리됩니까? 와, 숫자가 엄청 큽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좀 풀어야 될 항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쫙 이 부분 이제 시그마에서 이제 똑같이 1항부터 100항까지 1항부터 100항까지 1항부터 100항까지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그마에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축축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8이 됩니까? 시그마 8 K는 1부터 100까지 와우 끝났습니다. 그럼 80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뭐 시그마 귀찮게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으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 부분에서 이제 차분하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합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보고 정확한 특징을 잘 판단해서 이제 일반항을 빨리 구해야 하는데 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N-SN-1 요걸 이용해서 빼기를 해서 처리해서 계산해도 무난하게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원래 SN이라는 것이 등차절이 합의되면 이런 특징이 있고 2차항의 개수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제 공차가 돼가는 거니까 자, 이걸 이용하게 되면 여기 2를 보게 되면 이제 4가 돼서 등차설의 또 일반항은 1차식이니까 여기 4n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2를 대입하게 되면 2-8에서 이제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초항 마이너스 6을 맞추려면 이곳에 이제 마이너스 1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쉽게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거 3칸씩 건너뛰는 형태니까 12가 이제 등차 수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초항 자체가 4항이니까 6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6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쪽은 또 마이너스 1을 맞춰야 되니까 마이너스 14 해서 처리해주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뭐 시그마 관련 계산 쪽에서도 나오고 뒤쪽에 또 여러 가지 수열 이런 형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좀 자유자재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설명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함께 장고 수완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시그마 계산 결과가 270이 되어 있을 때
미지수 집어넣은 상수 p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좀 눈속임으로 인수분해를 해놨네요. 자, 시그마 계산의 인수분해는 없습니다. k제곱 2 플러스 p k 더하기 2p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그마 k제곱 2 플러스 p 자, 시그마 k 됐습니까? 2p 시그마 1 이런 형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6분의 10, 11, 21 2 플러스 p의 2분의 10, 11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20p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 계산 결과가 얼마다? 270이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좀 풀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와우. 계산이 뭐 270까지 쓸까요? 270 됐습니다. 와, 대단한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 7, 21,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55가 7번 있습니다. 55 곱하기 7, 57, 35, 38, 385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55에 2 더하기 P 뭐 팍팍 줄고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270. 자, 처리 그럭저럭 돼가고 있습니다. 55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약분도 되는 것 같은데 약분을 해서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곱하기 괜히 해놨습니다. 저 5로 약분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되니까 77이 되겠고, 그럼 여기는 11, 2 플러스 P가 되겠고, 여기는 4P 5, 5, 25, 5, 4,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숫자가 대폭 줄어서 좀 잘 보이는군요. 됐습니까? 자, 여기가 22를 더하면 99가 되겠고 11에다가 15p가 되겠고 54 처리가 되나요?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15p를 구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5가 되나요? 그래서 p 값은 3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처리를 쭉쭉 하면 되겠네요. 우와, 이야, 이거 산수미 쓴다는데요. 자,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p. 긴장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긴장의 끈을 또 살짝 놓쳤나 봅니다. 자, 문제 형태 됐죠? 자, 그냥 시그마 무난한 그런 계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 이제 눈속임으로 인수분해 해놨는데 인수분해가 우리가 계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자, 전개 해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해서 그냥 시그마 규칙에 대한 연습이 좀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특별하게 아이디어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침착하게 계산을 좀 철저히 잘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6번입니다.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삼각 방정식인데 자, 근을 정확하게 구하는 거 아니고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지수 n이 좀 들어가 있군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an을 구해서 와우, 뭐 이게 분수에 집어넣은 거 보니까 부분분수인가 봅니다. 자,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n이 1일 때는요 무슨 문제냐면 코사인 x에서 2분의 1을 풀어가는 거니까 코사인 값 이렇게 돼서 2분의 1 풀어서 이렇게 개수가 2개, 그러니까 이제 a1은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n이 2일 때가 뭔가요? 그러면 코사인 2x가 돼서 2분의 1을 푸는 거니까 역시 똑같은 이 방정식을 풀어가는 건데 주의해야 될 것은 요렇게 x의 범위는 0부터 2파이니까 여기 이제 한 바퀴 360도까지 해서 풀어가는 건데, 자, 2x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x가 되니까 4파이까지니까 이게 두 바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개수가 단지 2배가 돼서 2 곱하기 2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n이 3이면요 코사인 3x 역시 2분의 1을 풀어가는 거니까 또 단위원 모양이 나올 거고요. 대신 몇 바퀴가 되죠? 3바퀴가 됩니다. 열심히 빙빙빙빙 돌리면 자, 2개씩 3번 나오니까 2 곱하기 3 이런 형태로. 와우. 그럼 이것도 1이라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N은 2N 이런 형태가 나오는, 자, 이렇게 일반항을 좀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시그마 A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시그마 2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4분의 이렇게 튀어나오면 K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시그마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부분분수 가볍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분의 1에 시그마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고쳐가는 모양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곳에 이제 제곱 1부터 10까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한 모양은 4분의 1 이렇게 쓰고요.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지워지는 게 보이죠? 뭐 하나만 더 해도 뭐 이렇게 4분의 1 이렇게 지워지는 게 보이는 거니까 즉 마지막 항을 쓰면 되겠습니다.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해서 이제 규칙적으로 이렇게 지워지게 되면 자, 앞에 하나 남고 뒤에 하나 남고 맨 처음에 공통수 남고 됐습니까? 그럼 4분의 1에 1 마이너스 11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11분의 10인데 앞에 4분의 1 있으니까 약분을 한번 딱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2분의 5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삼각함수하고 여러 가지 수열에서 배우는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 좀 살짝 당황시키려고 했는데 자, 이게 두 개의 이론을 결합시키니까 문제 자체 하나하나는 이제 어렵지 않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둘 다 어려우면 난리가 납니다. 자, 이렇게 삼각방정식 풀어가는 거 역시 또 이 부분도 잘 안 돼 있으면 이렇게 2분의 1에서 각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도 되고 저처럼 단위원에서 코사인 x 값 해서 두 개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A일 때 2,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서 규칙을 발견해서 일반항을 구해가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항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부분분수. 자, 이런 것도 좀 살짝 주의해야 되죠. 여기 자리에 집어넣으니까 2k 플러스 이렇게 돼서 됐습니까? 자, 구해져서 부분분수 고쳐서 풀어가는 이 항목 됐습니까? 여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잘 공부해서 실수 없이 맞춰준다면 고득점에 갈 수 있는 그런 형태. 약간 이제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문제 유형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겁먹어서 이제 못 푸는 그런 일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도전 정신을 갖고 열심히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7번이 되겠습니다.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을 때 같아지는 숫자를 열심히 순서상 개수가 또 5개가 되도록 자연수 A값을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A는 과연 뭘까요? 초항인데 잘 모른다. 다음은 이렇게 이거 뭘까요? 등차수열인데 좀 아시겠습니까?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AN에다가 빼기 2분의 1 어떤 숫자에다가 이만큼 빼서 그 다음 항을 만들고 또 역시 빼서 그 다음 항 만들고 자 이렇게 되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등차수열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B는 뭡니까? 초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번에는 곱하기 해서 그 다음 만들었다. 무슨 뜻이죠? B에는 등비수열이 되겠습니다. B에는 등비수열.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공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공비가 2인 등비수열 되겠습니다. 현재 등차하고 등비수열 이렇게 되는데 항이 뭐 같아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뭐 찾아달라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저는요 이렇게 찾겠습니다. 자, A는 A-2분의 1, A-1, A-2분의 3, A-2 이런 형태로 숫자들이 쫙 바뀌겠습니다. 그 다음에 A-2분의 5, A-3 이렇게 쭉쭉 2분의 씩 줄어드는 숫자들을 쭉 써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숫자들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자연수. 이런 거는요 뭔지 모르지만 2분의 1 계통이고 이건 또 다시 자연수 2분의 1 계통이고 이것도 다시 자연수 이런 형태가 쭉 만들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B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B에는 초항이 16분의 1인데 그 다음에는요 8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은요 4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은요 2분의 1이 되겠고 무지 관심만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1 되겠고 관심 있습니다. 2 관심 있습니다. 4 관심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저는 뭘 쓸까요? 8이요? 8 관심 있습니다. 다음 16 관심 없습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몇 개가 생겼습니까? 5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제가 항들을 쭉 썼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좀 같아지는 항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같아지는 항들인데 자, 개수가 몇 개가 된다? 5개가 된다. 그럼 5개가 과연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라고 돼 있는데 자, 이제 B에는 그냥 쭉 그 계속 숫자로 완성되어 있으니까 써가면 되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써야 될 이 등차수열 부분이 자연수가 나오고 요런 계통이 전부 다 이제 2분의 1 계통이니까 요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계통.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숫자들이 만약에요 요게 8이라면 여기가 7 그 다음에 6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러니까 5쯤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가서 이제 또 4가 나오겠고, 4가 나오면 이제 드디어 이제 같아지는 숫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들어줄 수 있는 숫자들은 이런 숫자들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2분의 1 생기고. 자, 이런 부분은 4분의 1 부분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가 생기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연수 A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맨 좀 전 생길 수 있는 부분은 8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8만 되는 게 아니고요. A가 9, 10, 11 이렇게 가더라도 만들어지는 숫자는 공통이 될 수 있는 숫자는 8밖에 없어요. 그래서 15까지 다 가능하겠죠. 15까지. 16이 되면 이제 이쪽에서 같아지는 수가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이쪽은 이제 줄어드는 숫자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숫자들이 점점 줄어들어 갈 거니까. 자, 그럼 이제 8 같아지고 이제 더 줄어들다 보면 어딘가에 4가 있을 거고, 더 줄다 2 있을 거고, 또 줄다 1 있을 거고, 그 다음 2분의 1 있을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은 0 음수에서 음수로 가는 거니까 생길 수 있는 부분 이렇게 5개. 이 문제의 뜻을 파악해가는 과정이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좀 까탈스러운 문제라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면, 자, 가장 먼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뜻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1분의 1인 등차 수열이다. 이런 뜻은 뭐다?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다. 됐습니까? 자, 같아지는 걸 찾아야 되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만들어 봐서 뜻을 이해를 해야만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뭐 0 거쳐서 음수까지도 갈 건데, 음수가 되면은 뭐 같아지는 부분은 거기서는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거고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 뒤쪽에서 작은 숫자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은 2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 8분의 1 이런 계통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이제 2분의 1류 계통이니까. 됐습니까? 나머지는 다 자연수고. 그래서 생길 수 있는 자연수 부분들은 이렇게 또 4개 해서 5개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가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A가 무조건 8이 되는 것이 아니라 A가 9가 되더라도 뭐 9부터 시작해서 간다고 해서 더 이상 공통 부분 생기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 생길 수 있는 부분은 16이니까 16 전까지 A가 될 수 있겠다. 8부터 15까지 숫자가 될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A가 될 수 있는 개수는 몇 개다? 8개다. 이렇게 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문제 출제자의 의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수열의 특징도 정확하게 잘 파악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복습 철저하게 좀 잘해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바로 앞쪽에 만점 방지용 문제들로 낸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8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항 가르쳐주고 공차가 가르쳐져 있는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한다. 일반항부터 구해보겠습니다. 공차가 3이니까 3n 되겠고, 초항 22를 맞추려면 25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맞춰지는 건가요? 자, 구했습니다. 자, 이거는 숫자가 점점 커져가는 건데, 자, n이 3, 8, 24, 8이 되게 되면은 뭐 A8은 결과가 어떻게 되죠? 3, 8이 24니까 마이너스 여전히 음수죠. 그런데 n이 9가 되게 되면 27이니까 A9는 2 해서 이제 드디어 양수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합의 최소를 구하겠다는 이야기는, 즉 8항까지는 전부 다 음수들이니까 합하면 합할수록 작아지는 거죠. 9항을 더하는 순간 이제 플러스가 나오니까 숫자가 커질 거고요. 그래서 S8이 무슨 숫자다? 최소값이다 라는 부분들이 일단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언제까지 음수냐, 언제부터가 양수가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판단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8이라고 하는데 최소값을 또 구해야 되나요? 그렇군요. 뭐 그냥 S8 그냥 곧바로 구하죠. 2분의 항수 8개, 초항이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4,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 7 곱하기 d 공차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걸 24가 뭡니까? 44 됐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는 4 곱하기 21이 처리가 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3 이렇게 처리되나요? 됐습니까? 3, 4, 12 마이너스 92 이렇게 처리가 되는군요. 되셨죠? 아이고, 이게 지금 자꾸 계산해서 미스가 나려고 막 폼을 잡습니다. 자, 한 박자 쉬었다 가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두 번째 19번 문제 출발합니다.
h가 0보다 클 때 n이 2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부등식이 나와 있는 것이 조금만 걱정이 되는데 어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여 증명하는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가나다에 알맞는 순화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 써져 있고, 자, 정의된 초항, 이 부분 조심해야 되죠. 정의된 초항입니다. 무조건 n이 1이 아닙니다. 정의된 초항. 자, 지금은 n이 2라고 했으니까 2일 때, 자, 주어진 식은 뭐 좌변이니까 이곳에서 좌변 집어넣어봐야 제곱하면 되는 거고, 전기식 써 있고 오른쪽에 집어넣으면 써 있고, 그러니까 이만큼이 더 많으니까 그게 0보다 크니까 왼쪽이 더 크다. 맞습니다. 자, 다음 n이 k일 때 당연히 지금 정의된 값 자체가 2보다 큰 거니까 이건 2보다 큰 숫자에 대해서 가 부분은 해결 끝났습니다. 가 부분은 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맨 처음 주어진 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h의 k제곱,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나 자리도 끝났습니다. 1 플러스 kh가 되겠습니다. 오, 이렇게 쉬운 형태가 나오죠. 자, 해결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증명을 하려니까 지금 좌변의 나중에 모양 무엇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제곱, 이제 여기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항도 증명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좌변이 이만큼 또 차수가 하나 더 늘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하겠습니다. 근데 1 플러스 h가 당연히 양수가 되니까 부동호에는 변함이 없을 거고, 됐죠? 그러면 좌변은 이제 최종 증명식이 맞춰질 거죠. 우변은 이 부분을 전기현식을 딱 써 있습니다. 잘 써 있군요. 그런데 오른쪽도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하려면 1 플러스 여기 k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 h 이만큼만 증명해주면 되는 거지. 이 부분은 더 이상 필요한 항목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니까 요 식은 우리가 증명해야 될 식보다 크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거 뭐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 다가 되겠습니다. 다 부분은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증명해야 될 식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 부분에 우리가 증명할 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k 플러스 때도 성립하겠다.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모든 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증명 끝,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나다 증명해야 될 수식 써 있습니다. 자, 뭐 그걸 가지고 다른 문제들은 뭐 여기다 뭐 숫자를 집어넣어서 뭔가 풀이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 없이 가나다 서술형이니까 이렇게 가나다에 들어간 식 채우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침착하게 뭐 선입관 좀 배제하고요. 출제자가 이렇게 좀 풀이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면서 대신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는지,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조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설명 부분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자, 19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고요. 장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뭔가요? 그림과 같이 AB 길이, 그 다음에 AC 길이가 38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 주어져 있습니다. 끼인각 형태로 주어진 것 같습니다. 왜 저번에 한 점 P 잡고 길이를 XY라 놓고 그런데 합한 결과 알았습니다. 넓이를 구해가야 되겠다. 가장 먼저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가장 먼저는 BC 길이를 좀 구해야 돼서 코사인 법칙을 좀 쓰겠습니다. 9, 64 빼기 2배의 38 코사인 문제에서 60도라고 했죠? 6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60도가 2분이니까 이렇게 소거하면 되겠고요. 9 더하기 64에다가 38이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0이 되니까 40에 49 이렇게 처리되니까 BC 길이가 7이라는 것이 나왔죠? 됐습니다. 이걸 왜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구했을까요? 자, 근데 이 BC 길이 7이 나온다는 얘기는 BC 제곱을 49가 되는데 이 부분은 그쪽 방법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지금 길이 표시에서 아까 BP 쪽이 X, 그 다음에 CP가 Y 이렇게 되는데, 자, 이쪽은 그러면 원에 내접하는 거니까 120도. 자, 이쪽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Y 코사인 120도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 처리되면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또 소거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y 처리가 되는데, 자, 문제에서 x 플러스 y를 가르쳐 줬으니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2xy에 마이너스 xy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 계산 결과가 문제에 뭐라고 주어져 있죠? 3루트 7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9, 7, 63 이렇게 됩니까? 3루트 7, 9, 7, 63 됐죠? 이렇게 49 이렇게 됐습니까? 호호.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63에서 49를 빼니까 4에다가 14가 처리되죠. 그래서 XY가 14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은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사각형 넓이를 가야 되겠는데 사각형 넓이를 우리가 곧바로 구할 수는 없죠. 자, 삼각형 ABC 넓이 이렇게 하고 삼각형 그다음에 BPC 이렇게 넓이를 두 개를 합해주면 되거든요. 자, 2분의 1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3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60도 더하기 2분의 1 x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120도 이렇게 두 변 길이 끼인각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이제 넓이를 구해가면 되는 거죠. 사인 60도하고 사인 120도는 결과가 같아요. 그러면 4분의 루트 3 공통 튀어나오고 38이 24에다가 xy가 또 14였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하니까 뭐 계산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얼마가 되죠? 38 됐습니까? 그러면 2분의 19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곧바로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중간에 이제 무슨 과정을 좀 넣겠죠. 자, 중간에 이제 XY가 들어있는 곳은 삼각형 BPC고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는 삼각형 ABC에 대한 정보니까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이 BC 제곱 그럼 제2법칙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BC 길이를 구하고 그 부분을 주어진 정보에 의해서 반대편 쪽 그 다음에 각도 부분에 있어서 60도 120도 이 관계를 좀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Y 값을 구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쪼개서 전체 넓이를 구해갈 수 있겠다. 넓이 구하는 공식하고 코사인 법칙하고 연결시킨 그런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정한고에서는 서술형 문제도 나왔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객관식 문제에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 패턴이니까 연습을 해두면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20번 정한고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정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십시오.